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4일 저녁 무이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죠. 근데 그 송치할 때 발표한 내용이 백현동, 대장동, 그리고 김문기 씨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한 부분, 이런 것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언론에서 기사를 다루니까 그건 알겠다. 그런데 거기에 묻힌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요, 백현동이나 대장동이나 또는 뭐 이런 사태와 관련한 본질적인 의혹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에 관해서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본인이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이 거짓말이다. 그래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이거거든요. 거짓말에 관한 내용을 지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겁니다. 본질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내용은 9월 9일 공소시효하고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9월 9일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요 거짓말 부분에 관해서만 일단 검찰에 넘기는 거. 그리고 이제 검찰이 곧 6일날 이재명 대표가 아마도 불출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조사를 못한 가운데에서도 충분히 기소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사에 이제 신경 쓰다 보니까 하나 우리가 놓친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이 내용 외에 지혜치 압숙소라고 있었죠.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재명 대표의 분당구 순회동 자택이 있는데 그 옆집에 합숙소를 두었던 이 사건도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혜치 합숙소가 가지고 있던 이 선거사무소 의혹이거든요. 이것도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이런 내용을 위반했다는 내용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 우선 왜 이게 의심을 받았느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첫 번째, 지혜치의 합숙소는요, 경기도 일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합숙소는 가장 큰 고급 아파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의심스러운 거죠. 아니, 경기도 도시공사 그 직원들 합숙하는데 일종의 현장사무소 비슷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왜 한밭집 한밭집 이렇게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건설 현장. 뭐 그거보다 그냥 조금 나은 정도면 합숙소로서 충분한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살 정도니까 그 순회동 굉장히 큰 아파트입니다. 그 지역 일대에서. 근데 거기다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합숙소를 빌렸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돈 내고 빌리는 것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주고서 빌린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합숙소가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한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았던 겁니다, 이게. 그렇게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죠. 도지사 바로 옆집을 지혜치가 직원들 합숙소로 쓴다고 빌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하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지혜치의 사장이 이원욱 변호사인데, 이 사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민변 활동을 같이 쭉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바로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민변 활동을 같이 하면서 친구처럼 지냈던 그 사람이 이재명 도지사의 집을 몰랐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몰랐다고 주장을 하니까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해는 안 된다. 그렇죠? 왜 몰랐다고 자꾸 주장을 할까? 그게 알았다는 거와 무슨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의 옆집이라는 사실을 굳이 부인하고 싶었던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더 의심스럽다, 역설적으로. 이런 말씀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지혜치 합숙소를 지혜치가 계약을 할 때 그 전에 이 옆집을 누가 내놨냐? 공인중개사업소에다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번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배소연 씨가 내놨습니다. 그럼 배소연 씨는 그 옆집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김혜경 씨의 뭐 개인 수행비서 비슷하게, 그러나 봉급은 성남시에서 받고 경기도에서 받았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재명 옆집과 아무런 관련이 없죠. 그런데 그 사람이 공인중개사업소에 이 집을 전세 매물로 내놓습니다 라고 내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아마도 추정컨대 공인중개사업소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배소연 씨가 짜고 공인중개사업소에 내놓고 GH가 거기에 가서 이렇게 해서 전세계약을 한 것으로 위장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 때문에 이 이재명 옆집이 더욱더 눈길을 끌어모으는 이런 대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로 그 이재명 대표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부와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이재명 성남시에서 근무를 했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돌연 이사를 하고 거기에 GH가 합숙소를 얻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는 거죠. 왜 이재명 부부와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이재명 부부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돌연 이사를 가는가? 전세 놓고. 이해가 안 되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어디 딴 데로 지방 발령이 났다든가 그것도 아닙니다. 이러니까 이제 이게 의심을 받았던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결정적인 거는, 자, 배소연 씨가 그 7급 공무원한테 시켜서 초밥 10인분, 뭐 소고기 안심 4팩, 4팩이면 몇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거죠? 이재명 부부의 집에 식구가 4밖에 없습니다. 근데 4팩, 그러면 적어도 그거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가 먹어야 됩니다. 거기다 샌드위치 30인분 뭐 이런 것들을 시켰단 말이죠. 이거는요, GH 합숙소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 김혜경 씨가 배소연 씨한테 시켜서, 자, 초밥 10인분 가져오세요. 우리가 먹을 테니까. 내지는 GH 합숙소에 정말 GH 직원들이 근무했는데 내가 저기다가 초밥을 시켜다 줘야 되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추정컨대는 초밥 10인분을 시켜서 바로 옆집에 있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접대했다. 이렇게 보는 게 상식적이죠. 샌드위치 30인분, 안심 네팩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옆집이 선거사무소라고 가정을 하면 경기도 법인카드를 그렇게 막 여러 사람 음식을 시켜서 배달하고 한 것이 설명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게 선거사무소가 아니고 글자 그대로 그건 GH 합숙소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되고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경찰은 3월 대선 직후부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서 그 아파트에 뭐 CCTV도 확보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면 뭐가 안 나왔느냐? 제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안 나온 게 아니라 CCTV가 복원하고 했는데 그 복원한 게 2개월 친가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그 GH 합숙소 직원 외에 누가 드나들었는지 거기에 그거만 잘 조사를 하면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게 도대체 수사 역량의 부족이냐?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데, 아니면 수사 의지의 부족이냐? 요새 뭐 경찰이 뭐 여러 가지 뭐 행안부 경찰국 신설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 윤석열 정부하고 좋지 않다 그래서 뭐 태업을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근데 뭐 그건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래서 그런 일환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의문이 듭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GH 합숙소 문제는 이재명 대표와 연관됐다는 부분은 일단 불발이 됐다. 뭐 어차피 뭐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사법 리스크가 많다 보니까 뭐 그 중에 제대로 되는 것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그걸 저희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GH 합숙소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의심할 만한 대목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경찰이 입증하지 못하고 결국 불발로 그쳤다 하는 거는 참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일이죠. 그런 점에서 이게 이런 일이 있었나 싶었는데 그거 그냥 뭐 많이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라는 거는 GH합숙소 부분에 관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계속 이게 GH합숙소지 나랑 무관하다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사가 제대로 됐다면 이것도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죠. 그렇게 충분히 기소를 할 만한 대목인데 무혐의라는 거는 거기서 확인을 못했다. 그게 선거사무소라는 것을 확인을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확인을 못한 이유는 뭐 수사했는데 제대로 못 밝혔다 이런 얘기거든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거 말고서도 그 주변 사람들, 이웃들, 뭐 아파트 또는 그 당시의 뭐 예를 들어서 경비원 뭐 이런 사람들한테 뭐 찾아서 물어보면, 뭐냐면 이상한 사람들이 아파트에 계속 드나든다. 그 경비원들이 알거든요. 관리사무소에서 알 수도 있고 경비원들도 알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좀 미흡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실한 수사 아니냐. 법인카드 횡령 이것도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했는데 그것도 부실하고, 이 GH합숙소 이것도 똑같은 기관에서 했는데 이것도 부실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나오는 얘기는, 자, 이 부분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부분은 이런 식으로 불발이 됐지만 왜 GH가 기존의 합숙소를 두고 여기다가 또 임차를 해서 회사에 비싼 돈으로 임차를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느냐,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배임 혐의를 들여다본다 그러는데 구차하죠. 이거는 구차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사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공연히 욕만 얻어먹고, 이거는 그야말로 이 사건이 안 되니까 저 사건 건드린다, 이런 먼지 털기식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이런 수사는 하루빨리 그만두고 본인들이 오히려 왜 이재명 대표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아주 큰, 그리고 이유가 정말 여러 가지인 이 수사를 제대로 매듭을 짓지 못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앞으로 유사 사건에서 정말 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그 힘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지금 뭐 이재명 후보와 연관성을 못 밝혔다고 해서 뭐 무슨 회사에 손해를 끼쳤느냐 하는 이런 구차한 다른 쪽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